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 쭉 들으셨죠? 예, 예. 예, 아버님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증세가 2011년부터요. 네, 어느 날 한 여름쯤 됐어요. 여름 이제 갑자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린 입술이 막 열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음식물이 다니까 그거 막 이렇게 따갑고 막 쓰리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그냥 한 며칠은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 가니까 이 약으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방으로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방 한 이틀 딱 가봤더니 이건 뭐 침 맞고 한약 먹으면 아마 잡아질 거라고 이제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한 그거 약 먹고 좀 있으면은 또 침 맞을 때는 이 각질이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벗겨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또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또 다시 이게 또 붉은스럽게 이제 뭐 얼굴도 올라오고 네네. 또 각질이 이제 또 안 벗겨지면서 또 이렇게 자꾸 입술이 이제 갈라지고 막 그 가운데가 이렇게 막 터지더라고요. 예, 아버님 변비가 혹시 있으세요? 이제 변비도 그때 당시 이제 얘기하니까 좀 있었는데 네, 그 한약으로 해서 이제 그걸 좀 부드럽게 나오게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많이 붓지는 않나요, 입술이? 아프실 때? 그 보통 입술 때 하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약간 붉고 살이 약간 올라오죠. 예. 혹시 이렇게 막 입술이.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예, 예. 그런 예, 거는 그런 건 없고. 아니시고. 예, 또 예. 식사는 어떻게 뭐 많이 드세요? 아니면 잘 못 하시는 편이세요? 식사는 이제 밥 한 공기씩 먹거든요. 예, 잘 드시는 편이고. 예, 예. 예, 체중 조절도 잘 되시는 편이고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제가 동네 이제 조기 축구도 다니고 예, 활동도 좀 많으시고. 활동적이고 뭐 그런 예. 스타일인데 술도 좀 드시나요? 그죠. 예. 술도 좀 많이 먹은 편이죠. 예. 왜 여쭤보냐면 예, 지금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편으로는 열 증상인데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조금 허약한 증상이어서 예. 이제 입병이 나는 것과 입술에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건 조금 차이는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혀가 있는 입 속에 구내염이 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열증으로 보고요. 예. 예, 열감을 느끼시지만 입술 쪽에 좀 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바깥으로 드러난 점막이 약간 살과 같다고 그래서 비위가 좀 약한 쪽에 의심을 좀 두는데 좀 비위가 약하시지만 뭐 식사는 잘하고 소화는 잘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증상만 갖고는 저희가 진단이 좀 어려운데요. 예, 예. 중요한 거는 하여튼 한방에서 보는 입술의 부종이나 염증은 뭐 순종이나 순창이라고 부르면서 예로부터 구별을 해서 잘 치료를 해왔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방 치료를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하셨을 때 개선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관리해주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증상이 되는데 이제 좀 이게 생활 속에서 뭐 좀 술 좀 더 드시고 좀 이렇게 쓰시고 이러다 보면 염증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호소하신 증상은 이렇게 갈라지고 닦지 않고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구순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 중에서 박리성 구순염에 좀 속하는데 이 박리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그 가피가 지고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좀 나타나다가 이게 좀 그 점막 하에 그 구순 속에 입술에 염증 같은 거 좀 생기면 선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갑상선이나 전립선처럼 그 입술에도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좀 염증화돼가지고 선성 구순염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그게 무슨 약간 그 근종처럼 이렇게 종기처럼 생겨서 종양처럼 생겨서 생기는 것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는 간혹 이 접촉성 피부염처럼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립스틱이라든지 또는 또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누 같은 거를 입에 대는 경우에는 그런 접촉성을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해부학적으로는 하여튼 그 기능이 좀 상실이 돼서 나타나는 막 흥분하는 양상이 이 구순염으로 나타나고요. 한방에서는 하여튼 구내염보다는 조금 열증이긴 하지만은 비위가 좀 허약한 쪽으로 좀 설명이 되어져서 뭐 처방 운영에 있어서도 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위장에 열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한약재를 뭐 사위탕 같은 약을 좀 쓰기도 하고 또는 비위라고 하는 것 중에 비장은 사실은 소화 흡수가 잘 되더라도
이 전달이 안 되는 혈액으로 만들어서 사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 비가 약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좀 약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풍기가 있다고 하는 그 비의 풍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으면서 떨리는 증상이 생길 때는 그런 쪽에 약재들을 써서 좀 안정시키는 처방도 쓰고 또는 열인 경우에는 뭐 황련이라든지 또는 뭐 박하라든지 뭐 치자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들을 구별해서 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과 기왕력도 있으시고 그랬지만 사실은 양방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박리성이니 선성이니 뭐 유가종성이니 또는 뭐 습진성이니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건 이게 경과에 대한 분류고 몸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좀 술 좀 드시고 활동성이고 많이 활동하시는 것이 약간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던 뭐 신경을 써서 피가 좀 마름이라고 하던 간에 좀 보혈해주고 이렇게 열을 풀어주는 치료를 좀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삼능침이나 이런 것들로 손의 특정 혈자리를 따줘서 열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또는 비강 안에 종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출혈을 시켜서 열도 좀 풀어주면서 동시에 좀 한약재를 가지고 좀 물이 마른 걸 좀 채워주고 비위장을 튼튼히 하는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면 건강 상태가 회복돼야지 좋아지는 증상이니까 단순하게 너무 그 입술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거나 또는 모면하는 치료보다는 조금 더 오래되셨으니까 좀 적극적이고 좀 이런 치료들을 그냥 내 건강 상태를 올리는 쪽으로 좀 관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내염보다는 조금 덜 열이어서 잘 없어지기도 하지만 약간 허약이 동반된, 흐름에 허약이 동반된 비위병 쪽에 가까우니까 그런 쪽을 좀 북돋아주는 한약재를 잘 써가면서 관리를 한의원에서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입 주변이 건조하다, 입술이 건조하다, 또는 이제 건조하기를 넘어서서 그 부르트고 입안에 그 수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건조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몸에서 수분을 뺏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탈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에서 관절력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몸에 수분이 말라가는 그 노화의 증상의 하나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입술 자체가 마른다라고 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강호흡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일으키게 하는 코나 뭐 다른 데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특히나 어린 아이들일수록 표현을 못하는 더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낫지 않는 반복되는 이제 입술 부르툼을 지금 주소로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영양결핍에 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피세포가 회복이 빨리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비타민 B나 C가 계속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건데 열심히 영양제를 보충을 해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공급을 해줘도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위장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음호라고 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말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잠을 못 잤을 때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밤늦게까지 뭐 논문을 썼다든지 밤늦게까지 PC방에서 놀았다든지 이제 그랬을 때 다음날 일어나는 제반 몸의 증상들은 다 음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 충혈되고 입 마르고 이게 피부도 바삭바삭 건조해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수면의 부족과 또는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전형적인 음호 그리고 상열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원인들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입술이 이렇게 마르거나 건조해졌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 뭐 꿀을 바르고 잔다든지 아니면 바세린을 바른다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방천연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한약재 같이 들어가가지고 먹어도 되는 그런 연고가 이렇게 한의원을 찾아가면 어느 한의원에도 이렇게 상비약으로 구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립밤 형태로 입술에 바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국소 부위가 마르고 건조하고 피가 나고 이런 등의 증상을 진액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국소 부위가 이제 국소 부위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진액이 말라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이 진액이 부족해지는 증상은 단순히
국소적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전신적인 컨디션을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치료하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특히나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지고 하는 등의 증상들을 잘 호소하는 양상의 몸 상태를 상열하한이라고 하거든요. 위쪽으로는 열이 몰리고 아래쪽은 굉장히 차가워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증상을 전신적인 어떤 인체의 증상들을 개선을 해줘야 사실은 국소 부위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개선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열한을 야기하는 가장 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으셨고 그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온 것들이 이제 지속적인 어떤 몸의 상태를 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키는데 1차적으로 좀 치료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열한을 개선시키는 이제 심리적인 혹은 신체적인 어떤 훈련법들은 대표적인 게 명상이라거나 아니면 단전호흡 혹은 아랫배를 이렇게 관찰하는 등의 명상 혹은 한의학에서 이렇게 특별한 부위를 관찰하고서 그쪽으로 기운이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걸 이정변기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좀 편안한 어떤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 있으시고 그게 아직도 감정의 응어리로서 존재를 한다고 하면 그걸 해소하는 어떤 심리치료요법들도 병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입술이나 이런 부위들, 피부의 부위들이 회복되는 시기는 대부분 야간입니다. 야간에 특히 수면의 질이 정상적이고 깊은 수면을 취할 때 피부가 손상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손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면의 질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정상적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수면 문제가 있으면 이 입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면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입면의 문제가 있으면 지금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 햇볕을 자주 쬐다거나 하는 등으로 이제 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는 어떤 몸의 상태를 만들어서 수면 질을 더 상승시키는 방법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자다가 자주 깨는 등의 일등이 벌어진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호흡기 구강이나 인후두 부위의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체크를 해보시고 호흡기를 개선을 시켜서 수면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소적인 피부의 건조감도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소의 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기름기가 있는 성분의 연고들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외용제들이 같이 도포가 되면 도움이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자운고나 혹은 청염고 이렇게 불리는 약들이 기본적으로 기름 유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소를 발라주면 그렇게 이 수분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고 아울러서 그 부위의 어떤 혈액순환이나 이 상피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연고들을 자주 발라주는 거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주성환 원장님께서 워낙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입이 잘 헤어진다, 입에 열감이 많다, 입이 화끈거린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상담하시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그 이유는 양방병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고 별걸 다 해봐도 결국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비타민을 좀 먹어라, 좀 씌워줘라 이렇게밖에 처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씌워주고 비타민을 복용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한 달, 두 달, 올해 경우에는 1년, 2년, 10년 이상을 이렇게 이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단지 씌워주거나 또는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이제 문의를 하시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의학에서 이제 입술이 화끈거리거나 자꾸 헤어진다든가 아프타성 구내염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 문의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과하다든가 화가 많다든가 간에 열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화, 심장의 화 이런 화가 위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입이 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트레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열한 이렇게 말씀했는데 간양상황증, 저는 심화항성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붙게 되면은 이 혈액 자체가 위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뇌라든가 두면 안면부, 그 다음에 가슴 쪽으로 혈액이 많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도하게 쏠리는 게 좀
많이 과하게 되면 열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건조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이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열감 때문에 화끈거리거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같이 포함되는 증상들이 잠을 잘 못 잔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지럽다든가 눈이 충혈된다든가 코가 막 건조하다든가 뭐 입이 말라서 자꾸 물을 마시고 싶다든가 뭐 등등등 아니면 손발이 뜨겁다든가 이런 증상들을 많이 동반하게 호소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의 화가 문제이냐 아니면 심장의 화가 문제이냐에 따라서 그런 화를 내려주는 한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심리치료법도 좋고요. 한약에서 간양상황증이나 심화항성증을 치료해주는 많은 좋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이걸 내려주는 방법이 하나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한방에서는 비장이 찰 경우에 입이 잘 헤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입 구강에서부터 혀, 그다음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직장, 항문까지가 하나의 파이프로 보는 거거든요. 이 하나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 위장의 기능이 안 좋으면 이게 입에도 그 기능이 안 좋은 게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도나 위, 소장, 대장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시경을 보거나 이래야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같은 파이프이고 하나의 같은 근육층이고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의 기능이 안 좋은 게 입의 기능이 자꾸 안 좋고 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위장의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위장의 기능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입이 자꾸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한의학에서도 입 부분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서 단지 양방처럼 입 부분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관의 문제냐, 그러면 간이나 심장의 화가 문제냐, 스트레스가 문제냐, 몸의 컨디션이 저하되는 것이냐 문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입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